네, 그럼 이번엔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원달러, 지금 너무 원화 강세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1120원도 지금 후딱 깨버렸죠? 1110원에 가깝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주 급속하게 이제 빠르게 지금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네. 좀 그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갑작스러워서. 네, 자동차 회사들 쪽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보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이익 나는 걸 보면은 마진 개선이 조금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만 잘 유지가 된다면 지금 뭐 어려웠죠. 상반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유지만 된다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반도체는 괜찮습니다. 워낙 마진 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석유화학도 의외로 그 수요가 괜찮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산 전반적인 총 마진은 좀 줄어들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한 축으로 있는 거고 또 한 축은 투자자 입장에서 또 다르죠. 해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니까요. 예, 그러면 그 유입되는 것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은 별로 그 원화 환산으로는 뭐 잘 안 올라가는데 주식 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이런 이중적인 상황들이 지금부터 벌어지는 시작한 겁니다. 한 일주일 됐는데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내피셜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피셜은 잘 말씀 안 드리는 편인데 한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뭐 마치 지상 낙원처럼 생각했던 북유럽이라든가 유럽의 모양새, 그다음 미국 선진국, 당당한 세계 1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뭐랄까요, 그 민낯을 보면서 그렇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각이 들었냐면, 야, 한국이 정말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 뭐 중진국이고 신흥국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겠구나. 선진국으로 인정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곰곰이 한국과 금융시장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사실 10월 한 달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했는데 10월 한 달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러더니 이제 10월 끝날 즈음부터 들어와서 11월 달에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며칠 상간에 지금 녹음 찍는 11월 달에 3조가 지금 거래소에서 3조가 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시간 대비 투자폭이 굉장히 큰 순매수가. 그렇습니다. 순매수가.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그 상황이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고요. 네. 한국은 중국에 아무래도 수출이 약 30% 되니까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니까 당연히 지렛대로 보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할 거 또 일부는 한국에 투자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이런 그림이 짜지고요. 그리고 실적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아요. 이 상황에서 달러 약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한번 내 입장이 아니고 달러 보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달러를 한 몇백억을 들고 있다. 근데 하루에 막 0.5%, 1%씩 쑥쑥 빠진다. 이렇게 될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예, 반대로 보니까 저 멀리 저쪽에 중국하고 저 한국은 0.5%씩 막 맨날 통화 가치가 올라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방어를 하는데 한국은 방어력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어디를 치고 들어올까요? 한국으로 이제 원화 자산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그렇죠. 최근에 딱 그 모양이 납니다. 그래서 11월 이 둘째 주 구간에 접어들면서 위안화는 방어가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방어가 들어와요. 첫 번째는 6.7에서 방어를 했고 밀리고 나니까 6.6에서 방어를 해요. 지금 달러 위안. 근데 한국은 방어를 못하고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1,100원 깨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1,100원 깨지는 건 누구나 올해 안에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뭐 내년쯤 돼서 혹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12월 가기 전에 1,100원이 깨지고 1,000 몇십 원 이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계속 자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들어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무역 상황에서 보면 한국이 처한 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좋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은 투자처로서 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너무 잘해서가 아니고 남들이 너무너무 못한 거죠, 지금. 다른 나라라. 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상황 좋은 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그 뭐 IMF나 이런 쪽에서 측정한 걸 보면 OECD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지금 세계 상위권이에요. 물론 마이너스가 나겠지만. 다른 데는 마이너스 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적정한 투자처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그 자금 유입이 한국 시장에 아마도 새로운 뭐라 그럴까, 지평을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빠진 거 아니야? 이제 약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뭐 예탁금이 50조니 뭐니 있지만 네. 이 자금들은 떨어지면 살 거야라는 어떤 대기 자금 같은 성격이고 네. 올라가는 거는 안 사, 막 이런 네. 성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네. 많았는데 결국 그 유동성은 외국인이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도대체 외국인이 얼마나 살 거야. 근데 돈은 많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돈은 많기 때문에 투자할 곳만 있으면 움직이는 자산들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마 지수상으로도 한 내년쯤 되면 저희가 못 봤던 지수가 나올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3,000대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 입장은 백두산 본다. 백두산 꼭대기 2,744. 네. 아, 그래서 이 백두산. 예, 그래서 요즘 백두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볼 때는 네. 이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왜냐면 공매도 금지,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서 네. 멀쩡한 거래 그걸 확 바꿔놨으니까 시장을. 예. 이거에 대한 불신 혹은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매력도가 떨어져서 네. 뭐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공매도가 결국은 풀릴 거라고 봅니다. 3월달 지금 네.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 풀 거고, 아마 외국인들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도 이제 묶었다 풀었다 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워낙 시장이 나빴으니까 오랫동안 묶었다가 아마 이번 3월에는 시장이 만약에 더 좋아진다면 안 풀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 한국의 주식 시장은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하겠으나 결국 외국인들이 뭘 사느냐에 따라서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할까요? 의외로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미국 향해서 오는 친구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꽤 많고요. 미국 쪽은? 네, 가치 투자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싼 주식 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주들이 쌉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희 나라도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컨택트 혹은 뭐 이런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고 사람 없는 곳에, 장사 안 되는 데 가야 대접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주식시장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버려졌던 업종인 증권, 보험, 은행이 단기적으로 10% 이상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연간 한 15% 정도만 수익을 내면 대단한 건데, 거의 버렸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현장에 있어 보면 오묘하게도 사람들이 버린 업종에서 꼭 히트가 터져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지금 교역량이 일부 또 회복될 수 있는 조짐들이 보여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컨테이너 운항하는 배가 너무 모자라졌어요. 아시아권 전부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한두 주 사이에 막 10%씩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놀랍게도 중국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중국 제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되면 저희도 또 뭐 중간재도 넣어줘야 되고 하니까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데에서 의외로 교육량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정상화되고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처로 나쁜 투자처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제 나이를 좀 먹은 세대들은 워낙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언감생진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야. 우리 스스로. 신흥국이라도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는데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투자하기에도 좀 유리한 두뇌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주식 시장이 좀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우리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야 된다. 신흥국이 네. 아니라.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자금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근데 실제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충분히 선진국 레벨이죠. 우리만 인정 안 할 뿐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면 네. 우리도 우상향으로 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다시 또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박스권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10년간 박스권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10년간 있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런 거. 네, 근데 한국의 사이클 보면 10년에 큰 사이클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는 박스권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응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하다. 근데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가면 후폭풍이 너무 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근데 이제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좀 돌이켜 보면 빨리 가잖아요. 한국은 항상 빠르죠. 항상 확 가죠, 그냥. 그러니까 한국은 아예 안 하든가 하면 목숨 걸든가. 그게 이제 코스닥 지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술주 테크 관련 지수들 중에 그 옛날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수가 옛날에 2000년대에 우리가 2000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직도 이제 800포인트대 막 이런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점잖으시다가도 한번 열이 붙으면 물불 안 가리는 성향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이번에도 사실 3월달 이후로 자금 들어오는 거 보면 무섭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제 바람일 뿐이고 아마 또 이렇게 자금 모이기 시작하면 또 거친 흐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는 항상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많이 모인 곳엔 가지 말고 심리가 좌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다잡으면서 시장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우리가 어떤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네. 앞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옳은 건가요? 가격이 아직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네, 가격이 비싸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서 잠깐 뭐 금융주권들, 그다음 뭐 건설, 그리고 일부 뭐 조선 기계 뭐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가격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만 20-30% 더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가격이 아직도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 유통 이런 것들도 있죠. 싼 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쪽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인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주 좀 작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밸류 체인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막 이렇게 잘 하는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개별 기업들은 전문 투자자, 전업 투자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파악하려면 그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의 분기별 실적 흐름까지 다 파악하고 투자해요. 그리고 미래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1년 동안 얼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회사가 얼마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까지 다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들 투자하기 좀 어려워요, 이렇게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아는 큰 기업.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장난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큰 기업 중에서 정말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어? 하는 기업들 중에 이익이 여기까지 하면 좀,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익이 증가할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 에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오히려, 그리고
가능하면 아주 저렴했을 때 사서 조금 끌고 가시는 투자. 이렇게 하셔야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시세 흐름에 이거 휙 올라간다고 마음이 저쪽으로 가고 이거 휙 올라간다고 이쪽으로 마음이 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러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시려면 철저하게 좀 가격이 낮은 걸 중에 대형주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언택트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먼저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말씀은 당장에 이제 나오는 현실에 근거한 매출이 네네.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네네. 이걸 기준으로 그렇지. 투자를 해라. 미래 가치보다는.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생존 가능성이 높고 수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네. 들어오는 네네. 대형주 중심으로. 네네. 그러면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제까지 언택트주로 그 주도 역할을 해왔던 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그 투자 매력도는 이제 당분간은 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가격이 싸지는 않죠. 많이 올라왔죠. 예, 가격이 싸지는 않아서 다시 미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시점까지는 숨고르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원달러의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 그렇죠. 그에 따른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의 그 종목별 이 주가 추이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그 뭐랄까 이 흐름을 인정하는 분이라면은 말씀하신 네. 이러한 방식대로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